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4일 수요일 아침 8시 4분입니다. 어젯밤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. 그죠? 그 비상계엄이 막 선포가 돼가지고 금융시장이 좀 난리가 났었는데요. 이번 이슈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번 살짝 출렁하기도 했었습니다. 뭐 안전자산 선호가 살짝 나타나는 등 그런 일까지 있긴 있었어요.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아침 8시 4분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이슈는 일단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제가 뭐 정치적인 내용을 여기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냥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냥 가볍게 말로만 하고 자세한 이런 이슈의 진행 사항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뉴스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다, 뭐 유럽이 어떻게 마감했다 그런 것보다도 이 지금 이제 비상계엄 이 이슈 때문에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일단 유례가 잘 없었던 일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참고로 근데 한국 증시는 이제 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 단기 바닥을 일단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단기 바닥을 지난번에 이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인데요. 코스피가 여기 단기 바닥 확인한 거였죠. 11월 14일, 15일 이때 단기 바닥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이면서 여기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여기 단기 바닥을 또 하나 만든 꼴이 됐습니다. 근데 여기서 어젯밤 갑자기 깜짝 악재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. 아마 뭐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단 여기 있는 이번에 만들어낸 이 자리 11월 29일 날 저점은 일단 살짝 깰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이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뭐죠?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지난번 이 자리에 대한 전저점 테스트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어제 올랐던 거는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마감했잖아요. 이거는 어제 밤에 등장한 그 비상 계엄 이슈로 인해서 이건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재차 이제 이 자리 전저점을 테스트를 오늘 할 예정인 겁니다.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. 어쨌든 어제 단기 바닥을 뭐 살짝 확인했을 수는 있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추세선을 넘어가진 않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. 중요한 추세선은 저항이니까 뭐 사실 오늘 이런 악재가 터져서 밀리는 것도 뭐 사실 그다지 뭐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악재가 너무나 강력한 악재였죠. 악재가 나와가지고 일단 아마 하락 출발할 예정이고 하락 출발하면서 여기 쌍바닥을 검증할 예정이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. 그죠? 코스닥도 지금 이제 8월 5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1137, 뭐 1136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일단 단기 바닥으로 어젯밤에 확인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좀 붕괴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. 이 자리가 붕괴되면 코스닥은 한 번 더 와장창 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. 어, 근데 이제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저점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쏟아진다고 하면은 이 어떤 중요한 레벨 다운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폭락이 한번 쏟아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어쨌든 한국 증시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하락해서 출발할지도 모르겠고 장중에 폭락을 할지 반등을 할지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겠으나 네,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. 지금 한국 증시는 사실 뭐 대응하기는 조금 좀 껄끄러운 자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. 껄끄러운 자리. 이 전 세계 증시는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그런데 한국 증시는 가장 저렴한 증시라고요. 여기서 더 빠지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라고 여기서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또 워낙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차라리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한번 확 올려치거나 아니면 확 대폭락을 하면은 그러면 차라리 대응이 쉬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. 오늘 이슈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중에 만약에 이제 뭐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 갖고 장중에 막 코스피가 지난번 8월 초에 봤던 것처럼 막 5% 10%막 살벌한 대폭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대응은 쉬워질 겁니다. 여기서 5% 10%막 대폭락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음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일단 매수로 받아야 될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단기적인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수로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막 그렇게 대폭락이 나타날 경우는 이제 그런 거지 어설프게 뭐 찔끔찔끔 빠진다 그런 건 사실 굉장히 그런 건 한국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장중에 찔찔찔찔찔 빠져갖고 여기 오늘 뭐 하는 날이랬죠? 여기
전저점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날이라 말씀드렸는데 찔찔찔찔찔찔 내려와갖고 여기 어디서 그냥 마감한다. 그럼 진짜 최악인 겁니다. 그럼 그냥 계속 슬슬슬슬슬 빠져내려가는 수가 있어요. 아니 오늘 근데 뭐 만약에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이 쌍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뭐 하락 출발해갖고 적당히 쌍바닥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그냥 또다시 그냥 계속해서 혼조한 뭐 그런 구간이겠죠, 그죠? 어쨌든 오늘 그런 악재, 오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던 추세선을 극복하는 어떤 지난 몇 달간의 하락을 극복하는 이런 반등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는 일단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하여튼 대폭락이 나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여기서 확 빠져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건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어설프게 지금 이런 추세선 내부에서 찔끔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. 이렇게 빠지는 건 매수로 접근하면은 안 되실 겁니다. 아무튼 지금 코스피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추세선 내려오고 있는데 얘를 안착을 해야 뭐 상승을 하고 말고 하는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하여튼 좀 문제입니다. 코스닥이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오늘 지금 붕괴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얘가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? 와르르 캉캉 쏟아질 수 있다고요. 좀 코스닥은 좀 많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. 많이 쏟아졌을 경우에 그죠?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. 얘도 만약 대폭락을 하게 된다. 그럼 단기낙 폭과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대폭락을 할 경우에는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137, 36 중요한 자리가 붕괴가 됐으니까 여기 그냥 지난번 전저점이 붕괴가 됐으니까 여기서 서서히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천천히 밀어붙인다. 그럼 이제 그냥 뭐 진정한 레벨 다운 뭐 그런 의미가 돼서 뭐 어설프게 매수 대응 그런 건 어려워지는 거죠. 하여튼 코스닥은요. 코스닥은 지금 이미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온 추세선 이런 것 등등을 다 붕괴시킨 상황이라 사실 지금 이제 어제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을지 몰라도 매수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. 어쨌든 뭐 특별히 코스닥은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제 깜짝 대폭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막 5% 10%대 대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관망이죠, 그죠?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 증시 관련해서 뭐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. 제가 안 그래도 뭐 지난주쯤부터 해서 순환매 노래를 좀 부르긴 했었는데 어제 밤에 좀 몇 가지를 좀 보다 보니까 뭐 순환매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한동안 우리 박살나던 IT 친구들 있죠. 이거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, 카카오, 뭐 아니면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한동안 몇 년 동안 박살났었잖아요. 주식들이. 또 그리고 게임주들도 지금 지금 보시는 컴투스 이런 것도 몇 년째 박살났고 이랬잖아요. 이렇게 박살났던 친구들이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지금 보시는 게 컴투스, 지금 보시는 게 펄어비스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, 뭐 네이버, 뭐 카카오, 뭐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하여튼 지난 몇 년간 물 말아먹었던 종목들이 있죠. 이런 친구들이 순환매가 올라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머리를 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.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이런 큰 하락 추세를 지금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뭐 한국 증시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박살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지금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몇 년간 고통받다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이런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불안해서 하락을 하는 거라면은 어쨌든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대신에 이제 뭐 지수와 민감한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, 그죠?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까지 굉장히 잘 버텼으니까요. 이런 친구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,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. 환율 어제 밤에 장중에 환율도 굉장히 치솟긴 했었는데요. 뭐 1,430원을 갔다 왔다 40원을 갔다 왔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고공행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레벨업 했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? 1,393원부터 해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한 1,340원 1,440원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구간 환율도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
당장 뭐 1440원을 뭐 돌파한 척하고 그런 것만 아니면 어쨌든 이 구간 위에서 좀 고공행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지나가는 이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일단 대응을 좀 해볼게요.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가 이것 때문에 막 5% 10%대 막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해가지고 박살나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 받아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 애매하게 질질질질 빠지고 투매도 안 나오고 그럼 이제 피곤해지는 거고요.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장중에 급락이 나왔다 급격히 매수세가 나오면서 위쪽에 있는 추세선 이런 거를 극복한다면은 예상외로 또 바닥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근데 일단 그런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매수는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. 지금 상황에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 매수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어떤 라인을 확실히 돌파한 척하는 그런 검증을 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될 거겠죠, 그죠? 코스닥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나 코스닥은 더 그렇고요.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대충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. 다 말씀을 드렸고요. 미국 증시는 뭐 너무나 평안해서 그리고 특별한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. 어젯밤은 졸트 잡 오프닝스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뭐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어쨌든 한국의 그 비상계엄 이슈가 세계 증시에 약간 영향을 미쳤던 독특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뭐 어쨌든 평상시처럼 미국 증시는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고요. 그런 모습이었고 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은 30년물 선물이 중요한 저항에 걸렸다라 말씀드렸거든요. 저항 부분이다라 말씀드렸거든요.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. 아래쪽에서 채권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슬슬 채권 비중을 좀 줄일 때가 되는 것 같아요. 다 본 것 같고요. 뭐 추가적인 달러 강세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유로화 보고 계신데 이 자리가 달러 인덱스로 환산하면 107 정도 되겠죠. 하여튼 107이 저항이다. 그래서 유로화는 바닥을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고금리 강달러는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것 같다 싶습니다.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구리 가격이 어젯밤에 올랐거든요. 어젯밤에 이제 강달러가 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. 추세선에 어젯밤에 살짝 건드렸어요. 그래서 일단 당장은 아니지만은 구리 가격은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삼각 수렴형인데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어제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요한 추세선 이런 라인들을 지금 훼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어젯밤에 어쨌든 이런 저항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슬슬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국제 유가는 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그런 거라고 했던가요? 무슨 이슈가 있더라고요. 중동 우려가 심화됐다라고 합니다. 그 증산 연기가 관측됐대요. 그래서 국제 유가가 2% 정도 2% 3% 정도 올랐는데 그죠? 이거 구리의 흐름과 비슷한 겁니다. 구리가 어젯밤 오른 거하고 뭐 그런 맥락으로 하여튼 비슷한 그런 맥락 속에서 올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당장 죽을 생각은 없다. 국제유가는 이렇게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. 뭐 그런 겁니다. 하여튼 원자재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은 더 강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백척간두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겁니다. 벼랑 끝. 마지막 어떤 그런 선까지 지금 다 붕괴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이제 남은 거는 65달러 지지선 하나 남았죠. 근데 어쨌든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.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증시 내용 뭐 조금만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. 어젯밤은 이제 저기 IT 빅테크가 좀 강했죠. 반도체가 계속 강했다. 엔비디아 강하고 애플 강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고요. 러셀 지수는 좀 약했습니다. 장중에 많이 빠지기도 했으나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. 어젯밤 분위기는 뭐 별로 좋지는 않았죠. 이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유럽 증시는 뭐 전국 불안에 있었던 프랑스도 잘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그죠? 한국 이슈는 그냥 한국 이슈가 뭐 약간 잠시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세계 증시는 뭐 어쨌든 여전히 강하다 이거고요.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.